같이 하시는데 김욱주 새마을 포럼 우리 전국중앙 회장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한 분 더 모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이조고 합창하고 성교선당도 만세합니다.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욱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욱주입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 춥죠? 우선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저도 추운데 안 춥겠습니까? 애국도 뭐 좀 따뜻해야 하는데 엄렁설한다, 그죠? 사실 저희들이 3주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목도 지치고 모든 분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구연합회 유인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게 여러분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같지만은 서석구 변호사님 포항에 가셨죠. 한 3주 이렇게 뛰어보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좋은 자리에 있으면 또 불러주지도 않아요. 춥고 험한 자리에 불러주는 게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실기를 해가지고 최순실 최씨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굉장히 아프죠?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정치사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쇠발이 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조안점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에는 박근혜 대통령 없이는 새누리당이 연명되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박근혜라는 이름 삭자 말고는 정말 당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새누리당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새누리당 20년을 가만히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2004년이죠. 노무현 탄핵과 차따기 땅으로 한나라당이 그 위기에 몰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당시에 총선에서 백석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모든 국민의 염려 속에 총선에서 121석을 건진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으로 개명을 해서 158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새록새록 기억날 겁니다. 저도 목을 오늘 좀 낮추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현대사 20년 동안 박근혜의 등장인물이 아니었으면 새누리당이 정치사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한명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렇게 뛰고 저리 뛸 때 솔직한 말로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온갖 혜택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위원님 하면서 칭송을 들으면서 꽃길을 걸으면서 건세를 누리던 그 국회의원들 친박친이 모두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정치인들 이것은 비극입니다. 추교 사상이 없는 선비정신이 없는 빈 쭉정을 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다 보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는 또 기자회견을 봤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김모모 씨 전에 당 대표하신 분 있죠.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저도 봤는데 슬퍼서요.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멘트가 어땠습니까? 대선 불출마하고 탄핵에 앞장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한 말씀입니까? 당대표로서 할 일입니까?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분이요, 또 지난 과거를 살피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정말로 빨갱이 중에 빨갱이 황석영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북한에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번이나 평양의 미리국에서 김일성을 7번이나 아련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공작자금 25만 불을 받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 작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수정당의 당대표라는 김무성 당대표가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소리 높여 부르겠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그때는 살짝 막 갔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당대표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옹림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대통령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이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친놈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분을 별로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나이도 먹고 5선 6선 당대표까지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까 이제는 대선 불출마가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도 던지고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계 은퇴하실 분은 해야 됩니다. 정말 가야 됩니다. 또한 그날 또 어저께인가 또 뉴스에 봤습니다. 남경필 의원이 오선했죠. 경기도지사까지 하셨죠. 그분이 누가 어느 당에서 경기도지사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나라가 흔들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모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초의 위기에 있으니까 정말 그런 일은 간사스러운 간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은망덕한 간신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잘 됐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됩니다. 던져낼 건 던져야 됩니다. 부서질 건 확실히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재정립에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했다니 정말 가슴 아프고 대한민국이 자초유예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면은 저에게도 너무 많은 상처를 줘가지고 제가 공격을 하고 정말 그분을 지금은 완전히 씹어 돌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국가를 봐서는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어느 역대 정권 박근혜 대통령만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50 세력 정우영 의원님을 서구에서 91년도부터 필기하게 지금까지 25년간 모셨던 참모였습니다. 1996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5.18 폭도가 민주화되는 바람에 김영삼 시절에 그때 11월 삭풍이 부는 이날에 영등포 교도소로 5.18 강주 책임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기관의 안기부와 모든 압력을 받으면서 25년간 이 사건을 헤쳐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공천을 가면은 국회의원 다 떨어뜨려버려요. 지금 친박과 친이의 전부 수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뺏어갔는데 지금 와서 조금 바람이 부르니까 모두 탈출해서 살겠다고 나란히 입고 오는 모습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저도 입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 정말 이런 날은 또 올해는 처음입니다. 저도 한 3주 서울 여의도 서울역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도 그러네요.
정말 이런 대한민국이 비극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트랙터가 광화문에 모인다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광화문에 떼촛불을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를 자세히 쳐다보세요. 거기는 과거에 통진당 해산시키고 잔여 세력들, 그 다음에서 12일 날 왔는 거는 일본의 철도 노조들, 그리고 일본의 한총련 공산당들,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을 비롯한 야삼당 세력들, 박근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하고 나서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들어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의 극한의 대치 속에서 아로 조직이란 조직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수령을 위한 위수 김동을 내리는 김일성 찬양하는 아로 조직 이석기가 포함된 조직을 박근혜 대통령은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석기가 민주당과 함께 현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석기 국회의원을 간첩을 하고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이석기와 함께 있는 통합진보당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 해산시킬 때는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엄청난 힘을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만큼이나 국가 문화 정체성에 있어서 지지지 않는 그런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국민의 5천만 제한테 표가 다 돌아온다면 다음엔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두가 대통령 병에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 병에 걸려 있다가 보니까 모두 좌파색이요. 김정일이 김정은이한테 결제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개성공단도 중단시키고 통합진보단 해산시키고 정교도 해산시키고 이런 일 국가안보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야삼당과 종북세력 김정은까지도 혈안이 돼 있어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5천년 역사 속에서 국가안보가 아니면은 이 나라는 끝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박근혜 정권을 여러분들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 운동 설날인데도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애국지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됩니다. 오늘의 열정적인 이 애국정신으로 태극기와 함께 광화문의 떼촛불을 덮어주세요. 반드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쳐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보셨지만은 이렇게 색풍이 부는 운동 설안이 있어야 정말로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들 다음 선거에는 애국심이 있는 그런 분을 채택해 주시고 간신들은 절대로 채택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내일은 또 선문시장에서 1시에 집회하고 저는 또 서울 갑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욱주 연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태극기 연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